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에서 일하고 있는 김일호라고 합니다. 저는 리드 솔루션즈 아키텍트 포 이머징 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화하는 아마존 웹서비스 리전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아마존 웹서비스의 가장 기본적인 게 어떻게 보면 아마존 웹서비스 리전이죠. 그 안에 이제 아마존 웹서비스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존재를 하고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아마존 웹서비스가 시작한 지는 한 12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그 리전이 어떻게 확장되어 있고 리전 안에 있는 다양한 저희가 녹여놨던 기술이나 어떤 아키텍처에 대한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가상 머신, 클라우드 컴퓨팅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데요. 이제 이전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없을 때, 그다음에 가상화 기술이 많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서버나 스토리지 같은 물리적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고객분들이 서비스를 런치하고 활용을 하셨죠. 그다음에 실적으로는 그 다음에 가상머신이라는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기술이 나온 다음에 그 가상머신 위에 하나의 시스템 위에 호스트 위에 여러 가지 운영체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좀 더 리소스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가상머신 기술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은 이런 가상머신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 위에 다양한 고객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서비스들을 아마존 웹서비스가 이미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전 세계 수백만 고객분들이 이미 아마존 웹서비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가상 환경을 통해 가지고 고객분들이 빠르게 서비스를 사용해서 가용성, 확장성, 그 다음에 글로벌에 대한 어떤 스케일러블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가 목표로 하는 거 고객분들의 혁신과 고객분들의 이제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그러면 왜 써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장점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민성, 성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 이제 애자일 이런 것들 IT에서 얘기를 많이 쓰게 되는데 실제 플랜을 세우고 시스템을 구매하고 거기에 대한 셋업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개발을 해서 런치를 해서 고객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기존의 방법이라고 하면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시게 되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해주기 때문에 고객분들은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에 집중을 하고 그 비즈니스 솔루션, 그 다음에 사용자들을 위한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빠르게 그런 서비스를 런치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게 저희 컴퓨팅 서비스 EC2라고 하는데 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실제 200가지가 넘는 여러 가지 타입의 컴퓨팅 자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은 높은 성능도 가져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에게 맞는 적절한 성능의 여러 가지 그 맞는 서비스를 선택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자들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거기에 필요한 자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자원을 우리가 필요할 때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데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은 내가 필요할 때 그 서비스에 필요한 자원을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게 하나의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안정성과 고가용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리전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 그 리전이 디자인되어 있는 걸 보시게 되면 뒤에 어떻게 고가용성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내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기만 하면 그런 고가용성 아키텍처를 내가 많이 고민하지 않아도 가져갈 수 있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고객분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많이 사용할수록 저희는 쉽게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가격을 낮출 수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이제 혜택은 그대로 고객분들한테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약간의 이제 여러 가지 숫자들을 볼게요. 숫자를 보게 되면은 가용유역이 70군데라고 되어 있고 시큐리티 컴플라이언스 보완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 기능들이 200가지가 넘는 부분들. 그다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는 또 고객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가격을 이제 낮추는 정책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총 79번의 이제 가격을 프라이스 리덕션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가격을 줄이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고객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시면서 저희가 규모의 경제를 가져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비용이 줄어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요즘 화두가 되는 인공지능 같은 서비스들 그런 워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 위에서 80% 이상 이미 운영이 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의 장점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보안에 대한 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가용성, 성능, 그다음에 확장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유연성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하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리전이라는 걸 뒤에 설명드릴 텐데 이러한 장점들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활용하시면서도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게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를 활용하는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의 리전은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커스텀 하드웨어를 구현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라우터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을 관장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라우터를 만드는 여러 회사들도 있겠지만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저희의 이제 기술로 커스텀 라우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라우터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바로
그걸 갖다가 저희가 픽스를 할 수 있고 픽스를 하면서 고객분의 서비스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로드 밸런스 같은 경우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트래픽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안정적으로 뒤에 있는 저희 이제 백엔드라고 하는데 그런 서비스들에 이제 나눠주는 분배해주는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마존닷컴은 20년이 넘는 서비스를 했죠. 글로벌 이제 이커머스 서비스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이커머스에 관련되는 트래픽이 들어오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분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오래된 경험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로드 밸런서 서비스를 만들어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시는 고객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커스텀 서버 하드웨어 같은 경우, 뭐 실제 흔히 뭐 서버라고 하면 이제 다양한 서버들이 시스템들이 물리적인 하드웨어가 존재를 하겠지만 역시 이 부분도 아마존 웹 서비스는 다양한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커스텀 서버나 하드웨어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최근에 이제 나이트로라는 어떤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요. 실제 물리적인 어떤 서버에서 돌아가는 뭐 여러 가지 컴퓨팅에 대한 그런 리소스들을 그런 나이트로 시스템으로 내리면서 실질적으로 빠르게 좀 더 하드웨어를 액세스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뭐 가상화에 대한 어떤 그런 오버로드 없이 빠르게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들을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안 관련되는 기능들도 강화가 돼서 보안에 대한 장치들도 이미 저런 커스텀 서버에서 저희가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커스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뭐 주로 이제 많이 활용되는 것들이 네트워크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업데이트가 필요하거나 보안 패치가 필요하거나 어떤 그런 게 필요하게 되면은 저희가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업데이트하고 실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칩이라고 했을 때 저희 이제 뭐 에이직이라고 해서 아마 아시겠지만 칩 내에다가 로직이나 소프트웨어를 구현해서 넣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실제 이제 실제 소프트웨어를 직접 돌리는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칩을 통해서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네트워크에 대한 앞에서 말씀드린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에이직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필요할 때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해서 빠르게 적용을 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커스터마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장치들, 시스템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리전이 구현되어 있어서 고객분들은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시기만 하면 저러한 장점들을 그대로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를 이제 제가 이제 한번 넣어봤는데요. 2013년도면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일을 시작했던 연도입니다. 그때 보면은 이제 9개의 리전, 뭐 25개의 가용 영역, 그다음에 뭐 46개 엣지 로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2020년 4월을 날짜를 보게 되면 총 22개의 리전, 그 다음에 70개의 가용 영역, 하나의 로컬 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리전이 그 짧은 시간 내에 확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각각의 리전 내 고객분들이 직접 서비스를 런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면 필요한 지역에 내가 그 자리에서 서비스를 런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처음에 런치했는데 굉장히 서비스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확장을 하거나 미국으로 확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앉은 자리에서 유럽의 서비스를 똑같이 런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서비스를 똑같이 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고객들, 미국에 있는 고객들 똑같은 서비스를 바로 액세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22개의 리전이 존재를 하지만 앞으로도 이제 총 5개의 리전이 또 새로 이제 런치할 거라고 어나운스가 됐고요. 아마도 고객의 니즈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저런 리전은 이제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럼 고객분들은 실제 본인의 엔드 유저라고 하죠. 사용자분들, 고객분들한테 서비스를 가까운 곳에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은 더 빠르게 쉽게 서비스를 액세스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좀 뭐 히스토리별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빠르게 성장을 했는지. 뭐 처음 5년 때는 이제 4개 리전을 시작을 했어요. 뭐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아일랜드, 싱가포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7개 리전을 확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6년 이후에 또 11개 리전이 확장을 해서 지금 이제 22개의 리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스페인, 밀란, 뭐 케이프타운, 자카르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실제 다음에 이제 런치될 리전 위치가 될 거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느 리전을 선택하든 똑같은 인터페이스로 앉은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곳에 서비스를 확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리전을 하나 보게 되면 그 안에는 이제 가용령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전 안에는 데이터 센터 하나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가용 영역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그 가용 영역 안에는 또 여러 개의 이제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군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뭔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리전이 하나의 센터라고 했을 때 그 센터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자연재해가 발생했다, 정전이 됐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슈가 생길 수가 있으면 그건 굉장히 큰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분산을 해놓기 때문에 이 분산되어 있는 그런 아키텍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어떤 특정 문제가 생기더라도 고객분들의 서비스에는 흔히 이제 중단이 없다고 하는데 서비스에는 다운타임이 없도록 아키텍처를 자연스럽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으로 볼까요? 그래서 22개의 리전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걸 더 자세하게 펼쳐놓고 보면 저런 가용 영역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저런 가용 영역 간에 굉장히 빠른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네트워크는 리던던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 라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체 네트워크 트래픽을 주고받는 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싱글 밀리 디지테크라고 하는데 이제 굉장히 빠른 레이턴시를 가지고 있고요. 넓은 대역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가용 영역 간의 통신을 하고 가용 영역 간의 통신하면서 주고받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는 것들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고요. 데이터베이스를 보통 이제 하나만 만들어 놓지는 않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서비스에 임팩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본 같은 것들을 다른 가용 영역에 런치를 해놓고 데이터를 그쪽으로 동기화하게 되면은 한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쪽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바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개의 그런 어떤 데이터베이스 복제본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다른 영역에 다른 가용 영역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지역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고객분의 서비스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용 영역을 디자인할 때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디자인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가용성, 뭐 내결함성, 그다음 확장성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에 대한 성능, 지연 시간, 안정성, 그다음에 암호화, 그다음에 동기화할 수 있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고려가 되어 있고요. 심지어 이제 위치까지도 다 고려가 되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분들의 서비스예요. 고객분들의 비즈니스, 그걸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 어떤 특정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결함성을 가질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디자인 입장에서 다 구현이 되어 있는 게 아마존 웹서비스의 리전, 그 안에 가용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디자인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뭐 여기 이제 선이 굉장히 많이 이어져 있게 되는데 여기서의 이제 핵심 내용은 뭐냐면 여러 가지 뭐 이중화, 뭐 또 삼중화 이제 네트워크가 굉장히 가용 영역에 걸쳐서 여러 개의 이제 라인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네트워크도 어쨌든 시스템이죠. 그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어떤 네트워크 구간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 그런 것들을 리던던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의 서비스에는 영향이 없도록 데이터가 다 전달될 수 있도록 통신이 끊이지 않도록 구현이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게 뭐 에이지 간의 통신을 하든 그 다음에 네트워크 트랜지 구간 내의 통신을 하든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저희가 디자인적으로 만들어놨다는 부분이죠. 또 한 가지 이제 엣지 외에도 클라우드 프론트라고 이제 저희 말씀드린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건 CDN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엣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CDN은 이제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해서 엔드 유저 고객분들이 컨텐츠를 받아볼 때 그게 동영상이나 이미지나 또 다른 이제 텍스트든 실제 CDN 가까운 곳에 컨텐츠를 저장을 하고 거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인데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216개의 현재 엣지 로케이션이 존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리전에서도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보다 가까운 엣지 로케이션에 데이터를 흔히 이제 캐싱이라고 하는데 미리 저장을 해놓고 사용자들이 그걸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 글로벌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존 웹서비스가 현재 전 세계 22개의 리전이 있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인터넷 구간을 통해서 통신을 하나 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구현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미 글로벌하게 저희 프라이빗한 네트워크망을 구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100G라고 되어 있는 굉장히 높은 대역폭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각각의 리전 간에 프라이빗하게 굉장히 대용량의 대역폭을 가지고 리던던트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중요한 데이터 같은 경우 또 아마존 웹서비스 리전끼리 데이터 통신해야 될 경우에는 이런 프라이빗하고 빠른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고객분들이 지연 없이 또는 빠르게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기능들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다이렉트 커넥트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뭐 97개 로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고객분들이 이미 기존의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아마존 웹서비스의 리전과 연결을 해서 프라이빗한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게 다이렉트 커넥트라는 서비스가 되고요. 저런 로케이션을 통해서 안전하게 프라이빗한 전용망 서비스를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제가 뭐 리전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리전의 장점들, 그다음에 그 안에 가용 영역, 왜 우리가 그런 좀 다양한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고가용성 아키텍처를 가져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로 인해서 가져갈 수 있는 좀 장점들 조금 기능적으로 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아마존에는 그 스토리지 서비스가 여러 개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라는 서비스가 있고 저희는 보통 이제 S3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거의 무한정 확장할 수 있고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고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각각의 리전마다 저 스토리지 서비스, 심플 스토리 서비스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서울 리전에는 한국의 S3가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아일랜드다 그러면 아일랜드의 S3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고객의 데이터를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곳에 지정해서 저장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각각 외전 간 데이터를 복제를 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유럽에서 발생한 어떤 데이터에 대한 걸 분석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또 그걸 다른 리전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또는 동일한 서비스지만 글로벌 서비스고 한국에서 있는 데이터를 뭐 유럽 서비스 쪽으로 복제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당연히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웹 서비스는 이런 것들 이미 크로스 리전으로 복제할 수 있는 기능을 S3 서비스에 가지고 있고요. 이때 이러한 데이터를 이제 프라이빗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빠르고 안전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고객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굉장히 균일한 성능을 가지고선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퍼블릭 구간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기거나 굉장히 바쁜 시간에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프라이빗한 백분망을 통해서 복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 또 다양한 복제를 할 수 있는 요건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EBS 같은 경우는 이제 스토리지 볼륨인데 스토리지 데이터를 다른 리전으로 복제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OS 이미지를 복제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뭐 동기화해야 된다. 다른 리전으로 이제 데이터를 복제를 해야 된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있는 노시컬 관련되어 있는 넵튠이나 다이나모DB 같은 것들을 확장해야 된다. 데이터라는 게 보통 DB에 저장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다른 리전의 서비스에서 필요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역시 그런 글로벌 백본망을 통해서 빠르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확장할 경우에도 굉장히 손쉽겠죠. 한국에서 만든 서비스를 유럽에, 미국에 처음부터 다시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저런 데이터를 복제를 해서 빠르게 확장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문제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뭐 DR 개념으로, 재해복구 개념으로 다른 쪽으로 복제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 다 이미 기능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마존 다이나모DB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뭐 글로벌 테이블이라고 해서 런치를 한 서비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이나모DB는 노시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역시 다이나모DB도 이제 각 리전마다 존재를 하지만 글로벌 테이블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액세스할 수 있는 다이나모DB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다이나모DB에 내가 데이터를 넣었는데 그게 한국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유럽에도 쓰일 수 있고 미국에도 쓰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새로 들어온 데이터가 한국이나 유럽에서 볼 수도 있게 됩니다. 즉 DB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서로 간에 복제하고 이런 것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이 글로벌 테이블 통해서 동기화를 통해서 내가 글로벌 서비스 레벨의 어떤 서비스를 확장할 때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매니지드 서비스예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구현할 게 없이 그냥 내가 바로 다이나모DB 글로벌 테이블 서비스를 선택하시고 시작할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글로벌 서비스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용 영역으로 가능한 고가용성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위쪽에는 실제 다중 가용 영역 기반의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스토리지 서비스, DB, 그 다음에 뭐 키네시스, SQS 이렇게 되는데 이 서비스를 고객분들이 선택해서 바로 쓸 수 있는 서비스예요.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런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이미 그 가용 영역을 활용할 수 있게끔 아키텍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가용 영역 한 군데 문제가 생기더라도 저런 다이나모DB나 SQS나 키네시스를 쓰시는 분들은 서비스에 임팩이 없죠. 왜냐하면 이미 그런 여러 가지 가용 영역을 활용할 수 있게끔 아키텍처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활용돼서 서비스가 개발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선택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용 영역의 서비스를 걸쳐서 런치를 할 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또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공해 드리는 건 뭐냐면 그럼 분리되어 있는 리전 내의 가용 영역의 서비스를 분산해서 아키텍처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어떠한 한 곳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고객분의 중요한 비즈니스에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이 이미 구현이 되어 있다. 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선택하면서 내가 고가용성 아키텍처를 쉽게 서비스 레벨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뭐 파일 스토리지 레벨, 뭐 검색, 그다음에 DB, 그다음에 데이터 스트리밍 관련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말로 설명드린 부분을 조금 자세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다이나모DB, 노시컬 DB입니다. 관리형 DB인데 거기에 데이터를 넣는다고 하는 것은 서로 떨어져 있는 가용 영역으로 데이터가 다 분산돼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전 같으면 내가 그거를 데이터가 여러 군데 복제해야 되는 거를 신경 써야 되지만 다이나모DB 같은 경우에 넣게 되면은 저희가 알아서 그런 것들을 분산해서 저장을 해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키네시스는 이제 로그 데이터, 스트리밍 데이터를 수집하는 서비스입니다. 쫙 모아서 가지고 있고 DB에 넣든 스토리지로 넣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역시 여러 가용료에 걸쳐서 서비스가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은 안전하게 데이터를 넣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용료에 A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고객분들은
전혀 문제 없이 BC를 통해서 액세스 가능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더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을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저희가 서비스 디자인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고객분들은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활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다, 서버리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옛날에는 뭐 시스템 하드웨어가 보이고 운영체제가 보이고 뭐 어플리케이션이 보이고 했다라고 하면 요즘에 이제 서버리스라는 얘기 뭐냐면 우리가 컴퓨팅에 대한 자원에 대해서는 굳이 알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굳이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됩니다. 즉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만 개발하게 되면은 서버리스 환경의 어떤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바로 그런 것들을 실행해주고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용량, 확장, 운영, 관리, 패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서비스 중에 하나죠. 아마존 웹 서비스에 이제 람다 같은 서비스는 내가 필요한 코드를 올려놓게 되면은 워크로드에 따라서 그 코드를 수백 개든 수천 개든 수만 개든 이제 필요할 때만 딱딱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즉 그 코드가 돌아가는 것만 신경 쓰면 되고 그 로직만 신경 쓰면 되죠. 비즈니스적으로. 그 밑에 뭐 시스템이 몇 개가 필요하고 용량이 몇 개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런 것들은 이미 그 안에 다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다이나모DB 같은 DB, 뭐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 앞에서 말씀드린 뭐 Q 서비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고객분들은 바로 활용하시게 되는데 저 안에는 내가 어떠한 컴퓨팅 환경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알 필요도 없고 우리는 내가 필요한 만큼 쓰게 되면 알아서 확장이 되는 거고요. 알아서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필요한 만큼에 대한 비용만 내기 때문에 이런 서버리스 환경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요즘에 조합을 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구조로 빠르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중요하죠.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 때는 많은 분들이 보안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보안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이제 뭐 그걸 탑 프라이어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서비스가 지금 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보안 서비스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보안 서비스가 존재를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분들이 이걸 일일이 다 신경을 쓰고 구현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서비스를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리전 와이드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나와 있는 서비스가 전부가 아니고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를 내가 내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암호화를 하든 그 다음에 그걸 뭐 모니터링을 하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보안 서비스들이 존재를 하고 내가 선택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자동으로 적용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 뭐 방화벽, 그다음에 디도스 방어, 그다음에 모니터링, 뭐 어디팅,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다 리전 내에서 당연히 돌아가는 서비스고 고객분들의 서비스를 보호를 해드리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엣지 컴퓨팅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모바일도 이제 5G로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이미 제가 알기로는 세계 최초로 이제 런치를 했죠. 근데 5G로 가면 뭐가 달라질까요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실제 5G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라는 거는 뭐 이론적으로 굉장히 높은 대역폭을 가지고 있어요. 뭐 제가 이제 위키에서 봤던 거는 뭐 최대 뭐 2기가비트/세컨드까지 되어 있고 레이턴시 같은 경우는 뭐 이론적으로 뭐 4ms 이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존에 어떤 사용했던 밴드위스나 대역폭, 레이턴시가 아니라 훨씬 더 넓은 대역폭을 가지고 있고 훨씬 낮은 레이턴시를 갖는 게 5G 규약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한다라는 거는 어딘가 접속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뒤에는 이제 돌아가는 서비스가 있는 거고 보통 그러한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5G를 사용하게 되면은 각각 가지고 있는 모바일 서비스 디바이스들이 훨씬 더 높은 대역폭을 갖고 낮은 레이턴시를 가지고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다양한 품질의 더 높은 품질의 그런 어떤 컨텐츠나 어플리케이션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해당하는 그런 밴드위스와 레이턴시를 만족하면서 그런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고객과 가까운 곳에 또 컴퓨팅 환경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이제 엣지 컴퓨팅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즉, 엣지, 고객에 가까운 곳에 컴퓨팅 환경을 둘 수 있고 서비스를 둬서 5G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게 실제 엣지 컴퓨팅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은 점점 더 좋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컨텐츠, 기존에 할 수 없었던 것들도 이런 엣지 환경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아마존 웹 서비스도 역시 그러한 고객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분들이 비즈니스를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여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의 이제 아웃포스트라는 서비스입니다. 보시게 되면 앞에서는 AWS 리전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가용 영역을 이제 당연히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아키텍처 구조에서 가져가게 되는데 아웃포스트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물리적인 서비스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보면 저희가 제공드리는 시스템이 고객분의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에 놓여지게 되는 거고요. 다만
고객분 입장에서는 기존의 아마존 웹 서비스를 쓰던 똑같은 방식으로 그 똑같은 서비스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이해가 뭐냐면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저 시스템에 올라가게 되는 서비스들이 기존에 사용했던 아마존 웹 서비스와 동일하기 때문에 고객분들은 기존에 썼던 그 네트워크 환경을 그대로 확장해서 다만 가까운 곳에서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서 실제로 엔드 유저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때 가까운 곳에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로컬 존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앞에서는 이제 저희가 시스템을 드리고 네트워크를 연결한 다음에 동일한 콘솔 내 환경 내에서 가까운 엣지 컴퓨팅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 로컬 존은 저희가 이미 가까운 곳에 제공해 드리고 예를 들어서 뭐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 안에 사람이 많은 곳이 있으면 그런 공간에 가까운 쪽에 저희가 로컬 존을 구현을 하게 되면은 그 로컬 존을 통해서 고객분들 런치를 하는 거죠. 그럼 그 고객분이 내가 거기에 데이터 센터를 뭐 작게 만들고 거기에 시스템을 놓고 거기에 구현을 하는 게 아니라 해당 로컬 존에다가 서비스만 런치하게 되면은 거기에 가까운 사용자들은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빠르게 고품질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웨이브랭스라는 서비스입니다. 앞에서 제가 아웃포스트 말씀드렸고 로컬 존, 웨이브랭스는 좀 5G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5G 사업을 하고 있고 있는 여러 통신사와 같이 온라인 되어 있고요. 같이 일을 하고 있게 되는데 통신사에서 5G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고객분들을 제공할 때 그 해당하는 그 서비스를 런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환경 같은 것들을 바로 그 앞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제공해두는 서비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AWS 리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웨이브랭스 존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있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모바일 서비스 등 그다음에 요즘 많이 관심을 가주시는 이제 무인 자동차라든가 그런 이제 오토노머스 카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통신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5G 모드를 장착을 하고 5G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액세스를 하게 되면은 웨이브랭스를 통해서 액세스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보다 빠르게 레이턴시 없이 거의 없이 실제 그런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어서 좀 더 나은 이제 환경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보다 나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지금 엣지 컴퓨팅 환경, 그다음에 5G 네트워크 환경 이런 것들을 아마존 웹서비스 리전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고객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리전 얘기도 했고, 이제 뭐 엣지 컴퓨팅 얘기도 했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서비스에 대한 얘기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걸 들으시는 분들께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제 선택을 한다거나 또는 고민을 하실 때 고려해야 될 점이 있을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이 제가 앞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안이 제일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 안전하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지, 안전하게 고객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규약을 제가 다 이미 충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 만족하는지 보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암호화를 해서 저장할 수 있는지, 통신할 때도 암호화해서 통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역시 지원하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가용성, 높은 가용성은 서비스가 중지되는 걸 막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겠지만 이미 아마존 웹 서비스 위에서는 앞에서 들으신 것처럼 리전, 가용 영역,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가용성 아키텍처를 활용한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분리돼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성능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한 네트워크 대역폭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빠르게 통신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는지 또 그런 다양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역시 앞에서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런 엣지 컴퓨팅 환경 5G에서 어떠한 그 서비스를 활용할 때 우리가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국제적인 뭐 규모라고 되어 있는데 뭐 지역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글로벌 서비스를 활용할 때 각각의 전 세계 많은 리전을 통해서 쉽게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내가 동일한 인터페이스 통해서 배포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또 엣지, CDN을 통해서 빠르게 고객에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것들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확장성이죠. 그래서 이런 글로벌한 서비스를 확장했을 때 그런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리소스가 더 많이 필요할 때, 적게 필요할 때 내가 그걸 갖다 매니지할 수 있고 또는 자동으로 매니지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유연성은 역시 글로벌로 이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실제 내가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런 걸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유연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가 지금까지 뭐 22개의 리전, 그다음에 뭐 70개 가용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는 고객분들의 보이스를 듣고 저희가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필요한 곳에 리전을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확장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들은 오늘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실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흔히 리전이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떠한 저희가 고객분들의 비즈니스의 석세스를 위해서 디자인이 되어 있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